작가님은 링크드인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파트너님께 연락을 한번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슬픈 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죄송한데 대표 메일로 보내라는 그런. 이런. 가끔 저도 이제 멘토링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포스팅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걸 그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다 멈추고요. 프로필부터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링크드인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최동미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작가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링크드인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1만 명 만들기라는 그런 책을 집필한 최동미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지방에 있는 한 비영리 재단에서 창업 기업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도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요즘 이제 링크드인이 다른 플랫폼보다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저도 링크드인을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링크드인이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MZ분들 보니까 링크드인을 안 하시는 분보다는 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링크드인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HR 헤드헌팅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계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조금 투자 연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보육하고 있는 인큐베이션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를 찾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제 대신 이제 좋은 기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소개 받아서 어렵게 이제 유명 엑셀레이터의 파트너님께 연락을 한번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슬픈 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죄송한데 대표 메일로 보내라는 그런 이런. 답변을 받으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상의 벽이 높구나. 그리고 구직자를 돕던 일을 할 때도 그랬는데 투자를 받기에도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초기 투자자분들, 엑셀레이터, 그다음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된 것이 링크드인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소위 말하는 후광이잖아요. 네. 후광 없이 뭔가 시작하려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가 맞습니다.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상 이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와서 사업을 딱 시작하니까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 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당신 누구예요? 뭐 투마일스? 뭐 그런 회사가 뭐예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인을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좀 자극도 받고 진짜 옛날에는 달랐지만 지금 좀 새롭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부분 하나가 그렇게 이제 링크드인을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업무하고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일단 500명 정도를 자신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1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00명 정도의 팔로워나 네트워크를 만들 때까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함됐던 이제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셨냐면은 아무래도 앞서가는 IT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께 많이 이제 똑똑 이렇게 네. 그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 덕분에 한국에 계신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시는 분들과도 많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 같은 부분을 진행할 때 홍콩의 이제 전문가분들, 싱가포르, 그다음에 미국에 계신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직접 이제 그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 적이 네. 있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지금은 나라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한국에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폴, 또 중국은 좀 다른 채널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홍콩, 중동, 아프리카까지 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열심히 이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 많이 연결이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링크드인 할 때 막막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링크드인 딱 가입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사실 저도 링크드인
강의를 가끔 하는데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저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라는 질문인데 네. 혹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시게 있는지. 그렇죠. 저도 책에 제 그 내용이 가장 처음에 나오기는 네.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좀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명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함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뭐 글로벌 사업을 하거나 글로벌 커리어를 찾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거기 있는 정보들을 뭐 지메일이나 야후 메일이나 이렇게 계정들하고 좀 연동을 해서 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 그 많은 인맥이지만 링크드인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 50에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링크드인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어떤 분야를 좀 관심 선호하는구나 있는지. 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천자 이름에도 이제 보시면은 자동 추천 기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랑 아니면 이 사람이 일촌 맺은 사람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추천을 해줄 때 그 사람들 위주로 좀 추천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와 같이 좀 네트워크가 뭐 투자 분야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저같이 인플루언서 같이 좀 숫자가 많으신 분들하고 일촌이 된다면 그분들의 이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길을 열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두드리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숫자가 너무 작다고 너무 이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일촌 신청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필 작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멘토링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세일즈를 IT 글로벌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막 요청을 주세요. 그럼 대부분 포스팅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걸 그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 이제 그 프로필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다 멈추고요. 프로필부터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떠실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코칭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실제로 이제 챗GPT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멋져 보이게 바꿔달라면은 좀 잘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내용을 좀 작성하신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나는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내 경력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이 경력에 맞춰서 나는 좀 임팩트 있게 쓰고 싶어라고 하면 챗GPT에서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멋진 사진, 그 다음에 봤을 때 매력적인 프로필 그거를 만드는 것이 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링크드인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 것처럼 사진이 없는 분들이 예. 가끔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링크드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비즈니스 인맥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이 사람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사실 보여지는 건 맞는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사진 없는 분도 저도 웬만하면 거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으르거나 본인이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 인맥을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하실 의사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링크드인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로필을 잘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한 100명 정도 됐다가 이제 500명이 되고 뭐 한 1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내가 글을 잘 써야지 되나 네. 그 고민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이 고민을 아마 최근에 제가 링크드인 트렌드를 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근데 지금 글쓰기 열풍이 지금 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이제 좀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위안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드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나의 하루에 드는 생각들도 그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이 링크를 올려서 자신만의 의견을 살짝 달아서 올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AI 관련된 행사를 갔다. 오늘같이 이렇게 AI 전문가이신 분의 강의를 들었고 유튜브를 들었다. 그럼 유튜브 링크를 올리신다든지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되게 완벽한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내가 큐레이션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내 전문 분야에 대한 큐레이터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친한 그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의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더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이제 최근에야 소통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누가 선물해 주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니셨는지 그것까지 알 수 없지만 그 스탠포드 그 기념품 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컵에 매일매일 커피를 내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본인이 그분 종이신문을 좀 보시는 분이신데 종이신문에서 본인이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항상 이렇게 포커스를 하셔서 올려주시고 그 커피만 한 1년 정도를 계속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침마다 내리는 커피의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가 다 아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침을 정말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이제 그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다짐을 하시면서 뭔가 커피를 내리신다. 그다음에 본인만의 루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들어가 보면은 이제 팔로워가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늘어나시면서 그 댓글들을 보면은 이 커피 내릴 때 느껴지는 내적 친밀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희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커피라는 것이 하나의 로망인데 저 같은 경우도 라떼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떼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점심 먹고 마시는 라떼 한 잔. 네, 이것이 작은 저의 이제 소확행이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별 생각 없이 제가 하는 루틴대로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감이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짧은 의견이더라도 큐레이션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글쓰기의 달인이 되지 않아도 인플루언서도 되실 수 있어요. 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일상력.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루틴하게 내가 살아가는 그 힘과 그 성실함 그게 사실 사람들을 힘내게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링크드인을 하거나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마다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 나는 글을 더 잘 쓰지 못할까? 가끔 그런 스트레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내가 뭐 전문 작가도 아니고 맞습니다. 내가 글을 잘 쓰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링크드인에 글을 쓰는 목적이 뭘까? 내가 이 링크드인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목적이 뭘까? 항상 그것들은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내 의견을 꾸준히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신 또 중요한 동인이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열정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들이 정말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그쵸. 대한 그 이제 제 안에 어떤 내적 열망이나 열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말은 하지 않아도 이제 제가 그 일상을 나누지 않았다면 아무도 알 수 없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가 그것을 나누기로 결정을 내렸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내가 보육하고 있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링크드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본인한테 제일 성장에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책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기기 이코노미,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제가 제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회사를 이제 다니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의 숫자가 훨씬 이제 많아지는 시대로 저희가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사실은 이런 SNS를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이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사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 글쓰기 열풍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콘텐츠와 퍼스널 브랜딩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좀 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이제 인기 많은 것도 AI 컨셉도 네네. 있지만 솔로프리너 같은 1인 창업가 콘텐츠도 굉장히 요즘에는 뜨고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 또 일잘러가 굉장히 그 폭발적인 인기가 네네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콘텐츠를 생성하신 분
글도 잘 쓰시고 전문성이 있으셨던 분의 그분의 브랜드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콘텐츠가 인기를 잃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딩도 같이 하락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고요. 콘텐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 자체로서의 그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 유튜브에서 콘텐츠 만들어주신 충주맨이라고 아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셔가지고 B급 네, 콘텐츠로 너무 재밌죠. 그 공무원의 세계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의 세계를 굉장히 친근하게 만들어주신 콘텐츠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거에 또 탄력을 받으셨는지 영동군에서 영동 마켓이라는 이제 영동에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자는 영동 마켓 포도만 먹어요라는 굉장히 특이한 그 B급 카피. 감성되는 또 네네. 카피를 또 만드셨어요. 실제로 사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로서의 되게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덕분에 영동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그 영동 마켓이라는 곳에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글을 그 포스팅을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콘텐츠적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는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내가 커리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강력하고 막 훅을 막 끌어들이는 어그로 콘텐츠보단 같은, 네. 저는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인기 많으신 분이 그 인기에 막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무리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포스팅을 통해서. 그러면 인기는 그대로 유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미지라는 것은 그렇죠.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미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수지라는 가수이자 배우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분이 원래 여성 아이돌이셨고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좀 쿨한 그런 그룹에서 활동하셨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수많은 남성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첫사랑의 이미지로 그렇죠. 남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CF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작품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어떤 쿨한 그런 아이돌의 이미지보다는 그 국민 첫사랑이라는 그 부분이 저는 또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것은 영구적이거나 아니면 좀 깎이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무의식에 박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생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프로페셔널로서 네.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인재로서 기업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실 건가는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닉네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돈미쿠스로 이렇게 네.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그 계기가 별명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네네네. 이제 링크드인 친구분께서 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링크드인에서 유명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제 실행력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중요하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의 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정도로 그리고 동해본적 서해본 저는 되게 네.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지만 워낙 이제 일상을 좀 쉐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있는 뭐 이렇게 뭐 청주에 있다가 또 서울에 갔다가 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행사 같은데 참석을 하면서 보여드린 모습이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실행력을 하는 신인류다. 네. 그래서 호모 도미쿠스 아.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을 볼 때마다 분명히 오전에는 서울에 계셨는데 네. 오후에는 부산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다른 데 계신 거예요. 그 기차 플랫폼에서 사진을 제가 자주 역 올리셨잖아요. 옆에 그죠? 옆에 삽니다. 네. KTX 역 옆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책을 또 내셨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써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책을 쓰려면은 다들 마음속에는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쓰는 게 사실 말씀하신 실행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계기로 또 쓰게 됐는지. 이렇게 링크드인 친구분들 많이 아시지만은 글이라고는 딱 진짜 링크드인 시작하면서 한 3년 전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짧은 아티클, 네네네. 칼럼 같은 것을 이제 투자에 대해서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글을 잘 써야지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그 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벗어나서 네. 제 개인으로서 이뤘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성취였던 성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념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념을 하지? 그냥 링크드인 상에 저 1만 명 달성했어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한번 이제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집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8월 달에 1만 명을 달성했을 때 집필을 시작해서 12월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이면 진짜 네. 빠듯한데 제가 책 써보니까 4개월에 책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예, 엄청난 실행력이 진짜 증명을 하셨네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또 링크드인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링크드인의 가장 또 매력적인 SNS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네. 사실은 링크드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분들 만났고 저런 분을 만났고 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투자 관련된 행사를 네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링크드인에서 이제 코트라라는 그 투자 기관이 네네.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초청을 해주셨어요. 음.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받는데 이제 그 IR이라고 하죠. 투자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좀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둥근 테이블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바로 옆에 계시니까 저는 좀 네트워킹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젊은 분이셨는데 네. 이렇게 명함을 딱 받으시고 이제 뭐 캐나다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음. 캐나다 뭐 정부 같은 네. 데서 오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름이 이제 제 책에도 나오지만 윌 팬이라는 그 사모펀드 투자자인데요. 이미 20대 때 IPO를 경험했던 예, 좀 능력자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윤혜식 대표님도 그러시지만은 그분도 테드엑스에서도 이제 스피커도 하시고 특히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관련된 예, 관련된 그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네. 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참 그분이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QR 코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링크드인 QR 코드로 항상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카카오톡 QR 코드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본인 찾아서 링크드인 일촌 신청하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QR 코드로도 이제 하면서 주로 링크드인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인연이 이어져서 최근에도 제가 좀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윌팬한테 꼭 알려드려요. 네. 윌한테 알려드리면 이제 너도 이제 나처럼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은 이제 글쓰기 열풍이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 그 제가 또 책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책 쓰기가 또 되게 많이 이렇게 이제 네네.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유명 투자사 분들이라든지 또 엔터테인먼트사의 이제 임원이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단지 제가 책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조언을 구하고자 이제 연락도 또 오고. 동기부여해달라고 네네네네. 연락 주시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제가 만났던 가장 유명했던 분은 이제 탈레스 텍세이라는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라는 책으로 너무 유명한 책이죠. 예, 네네네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 이제 제가 중간에 좀 도움을 드렸던 스타트업 관련돼서 네. 해외 진출 관련돼서 그런 중간 역할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마침 그 회사의 이제 매니징 디렉터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탈레스 교수님 한국 오실 텐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우리나라 큰 대기업에서 임원분들 네네네. 모시고 이분의 오. 그 파괴적 혁신은 네. 고객으로부터 온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임원분들께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연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직접 만나 뵙고 사인도 받고 오. 심지어 저희 영문판 호모 독미쿠스 책을 또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리는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 나면 한 번씩 메시지로 보내드리면 거기다 또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도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죠. 네. 사실 그런 분들이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왠지 그냥 그럼요. 그죠? 인정받은 네, 느낌? 그럼요. 많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도 이런 경험들이 사실 링크드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네. 예,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그냥 꾸준히 정말 링크드인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전문가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사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갑자기 뭐 그분들이 작가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만나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링크드인 통해서 본인을 이제 알리셨고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또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최근에
이전에 그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작가님께서 도움을 준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 포스팅이 1년에 조회되는 숫자가 거의 100만 회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만 회 정도 이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아무나 해주리진 않죠. 그러니까 음. 저희가 좀 보증이 되신 분들, 저희가 많이 그쵸. 지켜본 분들 네. 중에 이제 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러면 그 기업의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포스팅을 제가 좀 퍼각이나 이런 부분들로 홍보를 해드리면 정말 빠른 시간에 좀 많이 그 투자 생태계 쪽에는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알려지고 싶으신데 방법을 잘 못 찾으신다든지 하게 그쵸. 되면은 특히 이제 저는 좀 관심 많은 게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렇게 AI라든지 좀 미래 기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 CEO분들 중에 굉장히 좀 성실하시고 분야에서 정말 이제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계시면은 인터뷰를 요청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아티클화해서 제 이제 플랫폼에다가 SNS 플랫폼에다 올리게 되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됐었고 여러 군데에서 협력 요청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너무 뿌듯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링크드인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든 뭔가 기업 입장에서든 좀 링크드인으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보통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곳이 자신의 회사나 아니면 자신의 회사는 페이지로, 그다음에 개인은 자신의 프로필로 그렇죠. 이렇게 알리는 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고 싶으면 그 누군가는 돈을 지불하고 저를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네트워크가 많으면 관련된 분들이 네. 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누군가가 이제 리크루터든 아니면 필요한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든 찾기 위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미지라는 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시면 첫인상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이후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벤트도 좀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가끔 그 회사의 CEO 분이시라든지 좀 중요한 분들께서 좀 안 좋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과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동시에 안 좋을 타격을 수- 받게 네네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이제 그 네. 코멘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이제 취준생 분들이시라든지 또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대표님과 연결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지금 앞으로 미래 그렇죠. 세계가 산업이 너무 많이 바뀔 것이고 구조가 바뀔 텐데 이 안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저희한테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래적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들어가시게 그렇죠. 되면 이게 방향을 못 잡으실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게 직접 제가 좀 겪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전 너무 많은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피드를 보게 되면 다양하기도 하고 또 보이스도 다 각각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멘탈이 좀 흔들립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막 급해져요. 저는 심지어 해외 이제 저랑 연결돼 있는 인플루언서 분 중에 좋아요가 10,000개 달린 걸 봤어요. 10,000개는 뭐 100만 팔로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 네네네. 출신이신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아. 본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래 세팅했던 목표로 가야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저의 방향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이 정말 관심 있거나 좀 지켜보셨을 때에 이분들이 좀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좀 팔로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또 내 방향이 아닌 경우에 약간 끄기 그렇죠. 필요하죠. 팔로우를 좀 네. 멈춰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중에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맞습니다. 그리고 예. 어느 분이 진짜 찐인지 이 분야에서 다들 사실은 글 올리는 거 가지고 보면 이분도 전문가 같고 이분도 전문가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저걸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되게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게 더 크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학습 관련해 가지고는 학습의 전략, 공부하는 어떤 전략,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필터링이 진짜 잘 되어야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만의 길을 오롯이 갈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중요한 거가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링크드인 할 때 이것만은 꼭 피해야 된다. 혹은 네네네. 이것만은 꼭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